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경영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으셨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봤더니만 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계가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네, 환율은 근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장 시작할 때 1276원에서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쭉 오른 다음에 네, 장중에 한때 최고 1286.1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금 빠진 상태로 네, 1285.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계속 앞으로 금리 인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의 인준 통과로 연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네, 잡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미국 경제 연착륙 여부는 통제박 요인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네, 그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한은도 문제예요. 네, 지금 아무래도 네,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출렁거렸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이상 이렇게 인상을 하는 그런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한 거 보니까 그렇게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끌족, 네, 영혼을 끌어모으는 그다음에 빚투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제 빚이 조금 불어난 자영업자분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자가 아무래도 불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5월 이 금통위에서 보고 7월 8월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서 네,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네,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장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 좋은 달은 같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고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40% 선을 붕괴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가을 중간선거 어쩌나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트럼프가 다시 뭐 재선에 또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막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경제 부분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지금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과 바이든 이가 5월 21일 날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 도발 대응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안보나 국제 기여도 등이 이제 의제로 지금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와 봤고요. 앞으로 또 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하게 될지 그리고 북한 내에서 지금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나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만 푸틴이 혈액암 수술이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속보로 원래 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이 건강 이사설이 약간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어쨌든 이 푸틴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들이 좀 의견이 많은데 약간 여기 이렇게 손
꾹 잡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픔을 참고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내 얘기들이 다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러시아 내에서 이미 리더십 교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푸틴 자체에서 이제 쿠데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쿠데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더한 분이 나올지, 이제 푸틴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더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했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갈지,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네,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눈여겨서 우리가 계속 보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러시아 내에서 지금 산불로 네, 좀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남성분들이 인력들이 많이 빼서 지금 군대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 끄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했다라는 것도 네,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쉬운 상황은 없네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4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대,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네, 마이너스 2.9%대,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네, 실업률 6% 상회를 하고 있고, 우한 사태 수준으로 악화가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올해 목표한 5.5% 성장 달성은 어려워졌다. 그리고 지금 2%대 악화 관측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쵸. 네, 이 도시 봉쇄를 하면서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네,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음식점들도 다 문 닫았고, 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선 상태다. 네, 뭔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다 셧다운 시켜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네, 지금 5월 16일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점진적인 재개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봉쇄 50일 만에 네,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트나 매장, 은행 등 재개방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1일 감염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언제든지 다시 또 네, 만약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한다 싶으면 바로 또 이렇게 네, 또 봉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마음을 놓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봉쇄 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2023년 아시안컵 개최를 원래 맡았는데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면서 네,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놓으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문제예요. 북한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비상 상태를 네, 선포했다고 했고, 중국에 방역 물자를 요청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아닌데 네, 약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16일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은 말 그대로 감염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검사 장비나 의약품, 네, 그다음에 대북 방역 물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이라고 봐진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의 의료진 10명을 중국에서 이제 파견을 조금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 만에 첫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발병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국경을 완전 봉쇄를 하고 인적 완화를 끌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좀 힘들었는지 중국에 이제 사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윤 대통령도 북한이 호응하면 코로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지금 북한 쪽에서 좀 대응이 없어요. 네, 북한은 약간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 좀 편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수용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저번 주 금요일 날 보니까 네, 대북주 관련주들 좀 움직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요거 해서 지금 관련이 조금 네, 없나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1만 명대로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코로나 확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독감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네,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 처방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코로나 그 치료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고 정부에서 이제는 뭐 치료비를 부담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조금 신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태원이든 네, 대학 가든 음식점, 노래방 등등등 아주 네, 활기차게 네, 움직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억눌려 왔던 우리들의 흥이 이제 또 이렇게 파이팅하게 또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예 없진 않으니까요. 완전 0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29% 하락을 했고요. 2596.5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저점을 낮췄잖아요. 네, 여기 원래 저점이 여기였는데 이걸 깨고 내려왔었으니까 여기서 저점이 조금 낮아지신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고점도 이런 식으로 고점이 좀 낮아졌어요. 네, 조금 선을 잘못 그었지만 이런 식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통은 이렇게 하락세기형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이 고점 여기 있잖아요. 언덕을 못 올리면 여기 뚫지 못하면요. 그냥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 매물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를 조금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0.37% 상승을 했고요. 856.25포인트로 네, 작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얘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점이 좀 낮아졌죠. 네, 저점이 좀 낮아지신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네, 낮아진 거 보실 수 있고 고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뚫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뚫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못 뚫고 네, 못 뚫고 맞고 떨어지면 다시 또 네, 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태로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로 주가가 내려오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저점을 또 낮춘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추세가 또 바뀌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여기가 나름 지지 라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네, 더 떨어지게 되면 그냥 뭐 약간 이런 760이나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를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수가 뭐 이렇게 썩 재밌는 장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막 뭔가 테마주 좀 몰리는 애들은 확실히 밀 관련주나 이런 것도 조금 움직였는데 그런 애들 아닌 이상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조금 단타 치기 조금 애매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네, 그런 장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는데 일단 예, 요거요 풍국주정을 조금 쳤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탄산 관련해가지고 네, 움직임이 조금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손절을 조금 했던 종목인데 요새 다시 움직임이 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때 네, 시초가 좀 지켜보다가 예, 다시 시초가를 뚫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했다가 요때 이렇게 매수 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태경 케미컬이나 요게 대장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네 요거를 또 넘기나 최고점을 넘기나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탄산 관련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테마주로 여기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단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 종목들은 테림 포장이나 이런 것도 들고 있는데 한번 움직여 줄지 아니면 손절을 또 해야 될지 네, 기로에 선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는 네, 지금 거래 정지 중이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DKND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내리면서 좀 반등 줬다가 말았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면 이제 잘라야 되는 순간이 또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스윙이나 이런 거 잡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스윙을 제가 또 거하게 손절을 했었기 때문에 스윙을 한다기보다는 단타 위주로 조금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장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저는 덕분에 휴가 너무너무 잘 다녀왔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거의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반여 만에 처음 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원래는 막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약간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없으면 이렇게 꾸준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막 스스로 조금 쬐는 게 있었는데, 아 그래도 이번에는 내 아기랑 같이 가니까 조금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더니만, 그래도 되게 마음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스스로를 조금 달래줬어요. 그래, 이번에 아니면 언제 쉬겠니 이러면서. 그랬더니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또 이번에 리플래시를 잘 했기 때문에 또 파이팅 있게 한번 열심히 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파이팅 감사하고요. 그리고 쉬는 동안에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든 어떤 식으로든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그런 주식줄랭이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친교 은행아의 주식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